최근에 만장일치로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은 왜 더 안 좋아졌는데 무슨 만장일치로 베이비 스텝이냐 하고 들어가 봤더니 8명의 전문가든 10명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 즉 금통위 위원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문가들 보니까 다 어디 증권사 직원들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창용 총재가 8월 1일 베이비 스텝을 언급했을 때 당시에 금통위 위원들은 더욱 강력한 긴축을 말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물가 발표된 뒤에는 딱히 이야기를 안 하는 데다가 최근에 7월 연준 회의록이 공개가 돼서 더 긴축 의지가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그 조용히 있는 걸 가지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기 전에 했던 발언들 가지고 그것도 그 당시에 빅스텝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베이비 스텝을 한다 여기에만 집중해서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7월 FOMC의 내용이 발표됐을 때 뭐라고 했느냐? 인플레만 108번이 나왔다. 7월 연준 의사록 공개됐을 때 당시에 이제 9.1%에서 최근 8.5%로 금리 떨어졌다. 그러니까 완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은 인플레 108번이나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긴축이 강화된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물가 발표되기 전부터 연준이 긴축을 완화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퍼졌죠. 왜 그랬어요? 7월 연준 회의 하고 나서 파월이 뭐라고 그랬냐? 경제 상황 보고 상황에 따라서 긴축 완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안 보고 요 부분만 본 거예요. 친구들끼리 놀러 갔어요. 펜션을 하나 잡아놓고 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고기도 사놓고 상추도 사놓고 그러다가 깜빡했어요. 술 사오는 걸.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친구를 보냈어. 가서 술 사러 가라. 근처 마트로 갔더니 친구가 와서 마트에 술을 안 판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진짜 술을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요걸 보고 술을 안 판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 19세 미만에게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는 말이죠.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데 요 부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술을 팔지 않습니다 요것만 보고 술 안 판다 이야기하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것에 따라서 긴축 전도를 완화하겠다 지금 당장 하겠다가 아니죠. 굉장히 의례적이고 그냥 불투명한데 FOMC 회의가 8월에 없고 9월에 있으니까 한 달 건너 있고 정점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상황 지켜보겠다 이 이야기 한 거, 의례적으로 한 거. 마트마다 의례적으로 당연히 붙어있죠. 19세 미만에겐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그 부분만 떼서 술을 팔지 않습니다 이것만 들고 와서 술 안 판대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더니 자꾸 여론을 계속 살리려고 해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미국의 긴축 의지가 그대로 있구나 7월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데 긴축 의지가 그대로 있는데 빅스텝 가능성이 더 높아졌대요. 똑같은 데예요. 지금도 여기도 뭐라 그래요? 이 발표 나고 나서 오히려 갑자기 빅스텝 확률이 높아지고 자이언트 스텝 확률은 낮아졌다. 미국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더라. 저 말이 맞다면 진짜로 이렇게 예측을 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가야지 왜 떨어지죠? 저 발표 나자마자 긴축 의지 재확인해서 주가가 떨어져요. 다우존스든 나스닥이든 발표가 나니까. 그런데 오히려 빅스텝 확률이 더 높아졌다면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왜 올랐을까요? 그 미 연준 회의 이후 왜 올랐어요? 술 안 판대 이런 것처럼 긴축을 완화한다고 소문을 냈기 때문에 올랐는데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떨어진 건데 왜 갑자기 빅스텝 확률이 높아졌다고 썰을 풀고 있을까요? 또 주가만 떨어져요? 코인도 다시 떨어졌죠. 코인은 오로지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성 지표라고 그랬죠. 코인은 유동성 지표다. 왜? 이거 자체가 채굴해가지고 생산하는 거 말고 이거 자체가 생산성이 있느냐, 발전 가능하느냐 이런 것들 없죠. 그냥 오로지 유동성이 들어간 만큼 올라가고 유동성이 빠진 만큼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빠지는 추세다. 즉 긴축이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빅스텝 한다고 하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2번이나 연속으로 때렸는데 긴축 정도를 완화한다 라고 하면서 환율 역시 내려갔었죠. 금리가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환율도 다시 폭등하고 있어요. 환율이 폭등하는 이유는 뭐예요? 달러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긴축이 강화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언제 멈췄어요? 파월이 언젠간 완화한다 이 발언 때문에 했는데 긴축이 강화된다고 느끼니까 환율이 튀고 올라간 거죠. 긴축 의지 이야기 나오면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빅스텝 확률이 더 높아졌다. 미국이. 이거 말하는 게 정말 웃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예측하는 사람들 자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반대로 반응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완화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 특히 증권사 쪽에서. 증권맨들 뭐 가지고 먹고 살아요? 고객 없으면 못 먹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안 들죠. 작년까지만 해도 돈 쓸어 담았는데 영업하는 간부급 정도 되면은 사장보다 더 번다고 신나게 돈 갈키로 긁어 모으고 돈방석에 앉아 있었는데 요즘에 긴축 분위기 때문에 장사 안 되니까 빨리 완화될 것이다 자꾸 이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긴축 의지가 더 강화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지표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빅스텝 하기 더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들만 끌어온 다음에 미국에서 빅스텝 하니까 우리나라도 완화해서 베이비 스텝 할 것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몰고 가는 거다. 물론 이창용 총재가 매파다 초창기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황이 매파였던 거지 이창용 총재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 중에 비둘기인 이주열 전 총재가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선제적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금리 역전 당하는 것을 눈뜨고 보고만 있었다. 전년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올렸는데 미국은 딱 3차례만 올리는데 눈뜨고 보고만 있더라. 금리 역전 당하는 거. 그 이면에는 지금 하는 거 보면 보이죠? 현재 정부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 한국은행도 좀 독립적으로 금융을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짓거리 봐봐요. 여태까지 문재인이는 시장 논리를 다 해친다 해놓고서 막상 직접 금리에 개입하는 시장 논리 왜곡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금 조달 비용 높아져서 대출금리는 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한국은행에다가 압박을 넣고 있겠느냐 안 넣고 있겠느냐. 금통위 위원들 다 지금 긴축 강화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베이비 스텝 한다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뢰껏 이런 이야기들 이창용 총재가 한 번 더 해줄 때도 됐는데 왜 안 해주고 있겠어요. 지금 상황이 고민이 크죠. 사실은 빅스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빅스텝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데 지금 베이비 스텝 예측한 증권맨들 저들 말은 항상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해요. 올해 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3% 정도까지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야 한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증권맨들 뭐라고 그랬어요? 2%. 자 올해 초 2월이에요. 기준금리 연내 2%까지 오르나 1.75에서 2% 인상하는 것을 누가? 전문가들이. 누가? 증권사 직원들이.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2.25. 금통위 회의 몇 번 남았어요? 8월? 10월? 11월. 베이비 스텝 3번만 밟아도 3이에요. 최소 3번 올라가죠. 이 중에서 2번만 올릴 것 같다. 요즘에 자꾸 예측. 그런데 물가가 지금 6.3으로 역대 최대 찍었고요. 미국은 9.1에서 8.5로 꺾이는 분위기라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그런 분위기도 없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화해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미국이 살짝 꺾였다고 해서 미국 그건 달러 가치가 강세가 돼서 그런 거지 세계적으로 물가가 꺾이는 분위기가 아니다. 영국도 물가 최대 찍었고 일본도 물가 최대 찍었고 유로존도 물가 최대 찍었어요. 아직 꺾이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미국은 달러를 자이언트 스텝을 2번 연속 때리니까 달러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꺾인 느낌이 드는 거지. 아직도 제대로 꺾이려면 달러 가치 훨씬 더 올려야 되는데 벌써부터 긴축 완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전에 볼거 전에도 조금 완화되는 것 같네 막 하면서 경제 안 좋다고 금리 낮췄다가 인플레이션 얼마나 길게 갔어요. 그래서 볼거가 경제 상황 안 좋고 뭐건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 물가 계속 올린다. 너넨 뒤졌다 해가지고 금리 계속 올려가지고 겨우 물가 잡은 건데 그 교훈이 있는 미국이 대충 하겠느냐. 아무리 파월이 비둘기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속아놓고 또 속냐. 자 똑같아요. 자 맨날 부동산 시장에 공급 부족의 집값 상승한다. 공급 부족의 집값 상승할 것이다. 2, 3년 지나야. 그러니까 즉 24년, 25년 정도는 돼야지 집값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내년에도 상승한다. 다 거짓말이었죠. 증권가들 12만 전자 간다. 6만 전자 턱걸이 했다가 5만 전자 다시 떨어졌죠. 다 이런 식으로만 예측해요. 비트코인 10만 달러까지 오른다. 지금 몇만 달러예요? 2만 1000달러예요. 좀 살아나는 듯하다 다시 떨어져서. 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요. 유리하게. 지들이 이게 되니까. 그렇게 속아놓고 또 속냐 지금. 금리 역전되면 자본 유출 된다고 하죠. 원화 강세 전환이 어렵고 달러 순유출 지속 전망된다. 원래는 뭐예요? 금리 역전되면 원화 강세보다 달러 강세가 더 세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들었으니까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흐르는데 이쪽이 안전하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흐르죠 자금이. 그런데 금리가 역전됐음에도 맨날 와가지고 금리 올리기 싫은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원래 이거 한은 총재가 발표해야 되는데 맨날 추경호가 나와가지고 유출 가능성 없음, 유출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몇 달째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데 유출이 계속 되고 있어요. 안심하고 이야기했는데 미국에서 연준 회의 내용 발표하니까 조금 더 긴축한다 이야기 나오니까 바로 유출 다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태까지 환율 외환시장 개입해서 나왔었죠.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스무징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뭐냐? 환율이 올라간다.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원화 가치 대비 달러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달러가 희소해졌기 때문에. 싸게 팔려는 사람이 적죠.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 희소성이 높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늘려야 되죠. 그래서 스무징 오퍼레이션이 뭐냐? 자, 환율이 높아지면요,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 오히려 달러를 풀더라. 그러면은 달러 희소성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환율이 약간 떨어진다. 다만 이것의 안 좋은 점은 뭐예요? 장기적으로 계속 풀면 외환위기 나는 거고. 그러니까 환율이 위험하다 싶을 때 한 번씩 풀어가지고 환율 못 올라가게 억제하는 거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긴축 완화된다 라고 해서 이런 심리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 계속 이렇게 풀다가 외환 보유액이 조금 늘었어요. 왜 늘었어요? 7월에 미국에서 긴축 완화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 좀 저점 찍은 것 같으니까 또 차익도 보려고 외국인들 슬금슬금 들어왔죠. 그래서 조금 늘었어요. 요만큼 늘었다고 지금 안심하고 있던 거예요. 자금 유출 가능성 적다고 요만큼 늘었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저만큼 늘었다는 건 스무징 하다 말았다는 소리죠. 거기다가 무역 적자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무징 하다 말고 이제 우리나라 안심입니다. 파월이 언젠가 완화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물가 정점이다. 우리나라는 정점 아직 찍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도 금리 고만 올려도 될 것처럼, 금리 역전 당해도 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말 한마디에 환율이 폭등했다. 지금 1340원 또 돌파했어요. 정고점 또 돌파했죠. 코로나 이후 지금 최대 환율이다. 그렇게 돈 많이 푼 미국에서 아직 다 긴축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죽어나고 있다, 환율 때문에. 그래서 이러다가 한번 삐끗 어긋난 순간 환율이 팍 튀면서 경제 위기 오는 거예요. 언제 왔어요? 그때 97년에. 97년에 보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 팍 튀어요. 갑자기. 또 언제 와요? 2008년에. 또 이렇게 올라가다 팍 튀어요. 눈앞에 두고 있다. 금리 역전됐는데 쉽게 생각하고 있다. 빅스텝 하면 안 된다. 경제 죽는다. 이딴 여론 자꾸 만들고 있다. 심지어는 뭐 부동산 전문가라는 작자들은 DSR 풀라고 하고 있어요. DSR이 아니라 DSGR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외인 자금 금방 빠져나가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금 유출 없다? 자금 유출 계속되고 있었고요. 7월에 잠깐 살아난 거 가지고 안심하고 있었고요. 모든 것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베이비 스텝을 해도 되는 이유가 다 사라졌습니다. 물가 잡혔다. 뭐예요? 안 잡혔죠. 6.3%로 오히려 올랐다. 아직 정점 나오지 않았죠? 내달은 추석이라는데 추석 때 물가 더 올라간다면서요. 그런데 추석 땐 금통위 회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인 자금 유출 없다. 7월에 잠깐 늘었던 거 가지고 거만해졌었죠? 그런데 금방 다시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환율 폭등하고 있다. 환율 걱정 없다. 외인 자금 유출 없다. 다 일어나고 있죠. 그들이 안심하고 쉽게 예측하는 것들 그대로 이뤄지는 거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베이비 스텝 무세죠. 미국에서 긴축 의지 재확인돼서 주가 떨어지고 비트코인 떨어지지만 미국은 빅스텝 확률이 높아졌다고 하고 이런 것들만 들고 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베이비 스텝 해야 되고, 미국에서 9월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일단은 8월 물가도 발표되는 걸 봐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서 빅스텝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만 그렇게 떠드는 거지 시장 반응은 그렇지가 않다. 뭐 보면 돼요? 주가, 코인, 환율. 이거 다 미국 긴축이 강화될 것을 예측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베이비 스텝 해도 된다. 이딴 이야기 하면서 경제 기억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몇몇 개 달고 있죠. 검사 출신이 맡고 있고. 그래가지고 베이비 스텝 하도록 압박을 넣어서 베이비 스텝을 했다. 그러면요, 주식, 코인 두째지고 환율은 어떻게 할 거냐. 환율? 근데 9월에는 금통위도 없어요. 잘못을 붙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상황은 빅스텝을 해야 된다. 적어도. 그런데 베이비 스텝을 할 수도 있다. 워낙 하는 짓거리 보면. 근데 베이비 스텝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10월이 왔을 때 경제상황 개박살 나면서 오히려 긴축 덜 하려다가 긴축 훨씬 더 강화되는 악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또 압박 줘가지고 또 베이비 스텝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속 안 잡히고 계속 길어질 거다. 차라리 빅스텝 하는 게 자산시장 가지고 있는 인간들도 빅스텝 하면 오히려 안심해라. 빅스텝 하는 게 오히려 덜 죽는다. 베이비 스텝 하면은 부동산 어떡하지? 주식 어떡하지? 코인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베이비 스텝 하면은 그게 더 악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